자, 이번 강에서는 이제 독립과 종속이 이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확률의 그 계산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서 선생님이 독립이다, 종속이라는 표현을 그냥 어떤 이해하기 쉽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썼었죠. 뭐 비원의 사건과 뭐 동전 앞면이 나올 사건은 서로 연관성을 전혀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 만약에 연관성을 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오는 사건과 우산이 팔릴 사건의 확률, 연관성 있겠죠.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이 많이 팔리고요. 비가 적게 오면 우산이 덜 팔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독립과 종속이 무엇인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와 B가 독립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게 A의 확률입니다. 이것은요, A의 확률이긴 한데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의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은요, A의 확률이긴 한데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확률입니다. 자, 보세요. A의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의 확률, 이 모두 일치할 때 이걸 보고 A와 B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A의 확률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이 고정적으로 유지됐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이 등식이 성립하면 당연히 이 등식도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에는 비례식의 어떤 특징을 좀 이해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외웁시다.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만 생각하세요. 이 부분만. 그런데 우리가 독립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을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부에서 이 바를 없애는 방법이 있었죠. 자,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분의 P, B분의 P, B 교집합 A. 이렇게 썼죠, 그죠? 이렇게. 요거, 자, 그놈이 PA와 같을 때. 이게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B 독립의 뜻입니다. 얘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얘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양변에 좀 P, B를 곱해서요,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표현합시다. 즉, PA 곱하기 PB는 P, B 교집합 A.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좀 깔끔하게 이루어질게요. 그냥 요거 그냥 A 교집합 B라고 쓰겠습니다. P, A 교집합 B가, 이걸 좌변으로 쓸게요. PA와 PB의 곱과 같을 때, 이게 바로 독립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한글 독립이다라는 단어가 나왔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요거 꼭 쓰세요. 이게 바로 독립의 뜻입니다. 자, 중간고사 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요. A와 B 독립이다. 이 뜻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 독립에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특징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렇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독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여기서 봤다시피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 바 뒷부분은 크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도 꼭 염두에 두세요. P, 세모, 바, 네모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뒷부분요, 이 뒷부분은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요놈은 무시해도 좋다. 무시해도 됨. 자,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A하고 B에 연관된, 뭐 A하고 B가 됐던, A하고 B의 여집합이 됐던, 또는 지금 다시 설명하겠지만 A의 여집합과 B가 됐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됐건, 어쨌거나 A, B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뒷부분 A하고 B의 A하고 B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식에서 이 바 뒤에는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하면요, A와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A하고 B의 여집합도 자동적으로 독립이 되고요, A의 여집합과 B도 자동적으로 독립이 되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자동으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문제에서 A하고 B가 독립이야 라고 쉽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나마 만약에 문제에서 A하고 B의 여집합이 독립이래요 라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도 좋다고요? 그냥 A하고 B가 독립이다 라고 해석해서 이걸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내용. 자,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독립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독립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를 보고 종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대표적인 유형 어렵지 않습니다.
1627번 볼게요. 1627번에 전체 표본 공간이 전체 경우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5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서 뭐 카드를 한 장 뽑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A라는 사건을요, 우리는 1, 2, 3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B라는 사건을 3, 4, 5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때 A와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독립이냐 종속이냐. 잘못해서 이걸 배반이냐 배반이 아니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집합이 있으니까 겹치네? 겹치면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종속이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만약 이런 상황의 사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배반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건 종속입니다.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공집합이 아닌 이상, 공사건이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A하고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봐야 됩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해보고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곱해보기도 할 겁니다. 자, 이것부터 볼게요. A 교집합 B가 바로 3이죠. 하나가 겹쳤죠. 그럼 확률은 5분의 하나가 겹쳤으니까 5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P에는요, A의 확률 1, 2, 3이 나올 확률 5분의 3이죠. 그다음 PB 확률도 마찬가지로 5분의 3, 4, 5, 3이죠. 이 두 개고. 이 결과하고 이 결과가 서로 같이 못하고 있죠. 얘는 5분의 1, 얘는 25분의 9니까요. 따라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종속. 그러면 왜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 되느냐? 예를 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뭐 X라고 할까요?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X-Y겠죠. 전체가지. 전체 확률이 1이니까요. 확률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이때 PA 교집합 B를 계산해보고요. PA하고 PB를 한번 계산해서 곱해보겠습니다. PA 교집합 B 얼마죠? 빵이죠. PA는 얼마죠? X죠. PB는 얼마죠? Y죠. 이게 서로 같으려면 X가 빵이거나 Y가 빵이어야 돼요. 즉 A가 공사건이거나 B가 공사건, 즉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사건이어야지만이 독립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에서 대부분 다 어떠한 사건은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취급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공사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러면 0도 아니고 얘도 0도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이 통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무조건 종속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꼭 밑에 저반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636번 봅시다. 1636번에 지금 집합이 표로 다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져 있네요. 흡연자 S라고 했고요. 비흡연자 S의 여집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폐암환자 L이라고 했고요. 정상 L의 여집합이라고 했고요. 42, 28, 18, 12, 총 100명을 지금 조사한 상황입니다. 이때 서로 독립이 사건, 기억 S하고 L의 독립이냐, 니은 S하고 L의 여집합이 독립이냐, 지금 S의 여집합과 L의 여집합이 독립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굳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살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 S하고 L만 판단이 되면 어떤 두 개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가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여집합 관계는 얘의 독립과 종속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만 판단합시다. 즉 PS 교집합 L과 PS 곱하기 PL의 결과가 서로 같은 점. 자, S 교집합 L은 여기죠.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40이죠. 100분의 42. 자, PS는 얼마죠? 여기죠. 100분의 70이네요. PL은 얼마죠? 여기죠. 100분의 60이네요. 이 계산 결과와 얘 100분의 40이 같이 봅시다. 얘가 10,000분의 4200이니까요. 0, 2개의 약분이 되면서 이거 100분의 40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S하고 L은 서로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얘도 S하고 L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S 여집합과 L의 여집합도 독립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서로 같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뒤에는 무시하자. 독립이면 여집합도 여집합 관계에서도 무조건 독립이 된다. 그것만 제일 많이 쓰게 될 게 이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했던 종합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확률 계산은요, 여러분들 집합에서 했던 그 원소의 개수 구하는 그러한 문제와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확률의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47번에 몇 개만 소개시켜드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PA가요, A, B 사건이 있어서 PA가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 합집합 B가 2분의 1일 때요. A 교집합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확률의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우리만의 규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전체 사건 U라고 할게요. S라고 해도 좋고요. 이때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겠죠. 물론 문제 특별하게 야 배반이야 라고 한다면 겹치지 않게 하면 되고요. B가 A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B를 A에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상황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오히려 더 편해질 겁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때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텐데 이 네 개를요. 웬만하면 하나의 문자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시도를 하세요. 하나의 문자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을 때 한 두 개 정도는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어디서부터 할 거냐? 어떠한 조건을 이용해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이용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이 교집합을 가장 먼저 순서로 여기를 가장 먼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표현하는 게.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든지 표현이 안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를 그냥 X라고 두고 가겠습니다. X. 아직은 이 세 개 조건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봅시다. 요거 왼쪽. 여기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표현하기 쉽게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PA가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1에서 X 뺀 값이죠. 자, 요거 이용했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 B의 여집합.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3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만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3분의 2에서 이것을 빼도 좋습니다. 3분의 2에서 이것을 빼도.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를 먼저 이용합시다. 여기. 즉,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여기죠.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 그러면 여기를 표현하려면 2분의 1에서 여기를 빼면 되죠. 2분의 1에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게 되면 여기가 4분의 1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조건 이용해서 지금 하나 더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요. 이 영역이 총 4개인데요. 4개 중에서 3개가 표현될 거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1에서 요거 3개를 빼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요. 1에서 요것을 빼시기 바랍니다. 1에서 요걸 여기가 지금 다 합해서 얼마 나오죠? 2분의 1이죠. 다 합해서 2분의 1. 그러면 1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어떠한 수식의 표현은 다 했고요. 거기에 하나의 정보가 남아있을 겁니다. 보통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X값을 해결할 거예요. 자, B의 여집합이 어딘가요? 여기 하고요. B의 여집합이 여기하고 여기죠, 그죠? 여기. 즉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3분의 2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X값은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니까요. 12분의 1이 되나요? 따라서 X값은 12분의 1이니까요. 모두 채워지면서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특히 또 A 교집합 B를 요구했죠, 그죠? X 요구했으니까 12분의 1이 최종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1649번에 A와 B가 배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단서를 좀 잘 보세요. 자, 그리고요, A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의 특분 공간, 전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PA는 2PB라고 했고요. 거기서 PA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도 지금 사건이요. A하고 B 두 개의 사건만 나타나는 그러한 간단한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사건 S라고 했으니까 S라고 쓸게요. 그러면 A하고 B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또 배반이라고 했어요.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 편하게 여기 떼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또 A 합집합 B가 S여야 된대요. A하고 B가 전체 S를 펴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이용했어요. 그럼 결국 이제 2개의 영역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 S로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라고요? 다 합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의 영역은 1에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빼라고요. 1에서 요거 뺄 겁니다. 1에서 요거 뺄까. 요 마지막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4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3개의 영역이 표시됐다. 그러면 마지막 영역은 1에서 요 3개를 빼서 표현하세요. 꼭. 자, 그럼 이제 분명히 아직 정보 하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쓸게요. PA, X죠. 그 다음에 PB, 1-X죠. 요놈이 요놈의 2배와 같답니다. 자, 요거 풀게 되면 얼마인가요? X는 3분의 2가 나오나요?
그래서 x가 3분의 2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3분의 2고요. 3분의 2 되겠죠. 그럼 pA는 뭐 3분의 2가 되겠네요. PA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자, 좀 더 볼게요. 1652번. 1652번 보면 자, PA가 3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PB가 4분의 1이라고 했고요. 자, PA 바 B가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P, A의 연립합, 교집합, B의 연립합. 이렇게 계산하죠. 자, 두 개의 사건 나왔을 때 세 개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다 편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이면요.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네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개의 집단이 나올 거예요. 네 개의 영역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영역에서 이 정보 하나, 이 정보 하나, 이 정보 하나, 그다음에 다 합한 게 1이야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결국 네 개의 정보에 네 개의 영역이니까 분명히 다 개별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자, 여기가 나와 있나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x라고 두고 시작해도 좋은데, 보통 이 a 교집합 b를 x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 x라고 두고 갈게요. 아직 정보 안 이용했습니다. 자, PA가 3분의 1이니까요. 여기가 3분의 1이면 여기는 3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요거 이용했습니다. 자, 요거 PB,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 1에서 요거 3개 합쳐야 되고요. 자, 1에서, 자, 요거 3개 합해볼게요. 3개 합하면 12분의 7 마이너스 x죠. 요 3개가. 자, 그것을 1에서 뺄 겁니다. 그럼 결국은, 12분의 5 플러스 x가 되네요. 이 마지막 영역은 12분의 5 플러스 x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하나 이용하지 않은 정보 분명히 남아있죠. 자, 이거 쓸게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PB분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니까 바로 할까요? PB분의 요거 분의 A 교집합 B 요거 바로 그럼 결국은 요거 얼마인가요? 요거 4분의 1이죠. 4분의 1 분의 요거 X 이게 지금 PA가 B의 그 뜻이었습니다. 이게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요. 그럼 X는 뭐 12분의 1 나와요. 그럼 X가 12분의 1이 나왔으면 여기 1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면서 요 A의 이게 다른 뜻으로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연립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드모르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계산이 가능해질 겁니다. 라는 거예요. X가 12분의 1 나왔으면 여기 12분의 6 나오죠. 즉 12분의 1 간단히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1675번 봅시다. 1675번에 서로 독립이 두 사건 A라고 했습니다. A, B가 지금 독립이라고 했어요. 자, 독립이 나오면 무조건 요거 쓰고 갑시다.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 뜻이니까요. 요거 미리 쓰고 갈게요. 자,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뜻일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PA 교집합 B의 교집합. 이것이 3분의 1이고요. PA 교집합 B는 6분의 1입니다. PB 계산한 사례로 나왔어요. 이렇게.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릴게요. 자, 지금 이라고 할게요. A, 이렇게 되겠죠. 자, 교집합이 이미 나와 있는 편하게 여기 6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쓸게요. A 교집합 B 교집합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3분의 1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바로 3분의 1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x라고 두게요. x라고. 그럼 여기는 1에서 요걸 빼라고요. 이게 합한 놈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x니까요. 2분의 1 플러스 x를 1에서 빼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미지수 하나는 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남아있는 정보 하나 남아있죠. 요겁니다. 요거 A하고 B 독립. 자, A 교집합 B 6분의 1이죠. 다음 PA 2분의 1이죠. PB 6분의 1 플러스 x죠. 자, 여기에서 양변 2 곱하면요. 6분의 2 약분할게요. 6분의 1 플러스 x. 따라서 x는 6분의 1이 되면서 이제 여기는 다 채워질 겁니다. 채워볼까요? x가 6분의 1이니까 여기가 6분의 1, 여기가 6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PB는 얼마가 될게요? PB는 바로 여기죠. 6분의 2. 즉, 3분의 1이 최종 답으로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1695번 한번 더 볼까요? 안 지고 볼게요. 1695번 보면 얘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래요.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똑같이 나왔어요. 자, A하고 B가 독립이다라는 조건, 즉 이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였죠. 다음 주어진 조건도요. PA 합집합 B는 2분의 1. 그 다음 PA화 B는 8분의 3. 그리고 PA 교집합 B의 여집합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3개 정도 다 줬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똑같이 풀게요. 이때 전체 집합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자, 여기도 이것도 먼저 볼게요. 자, 얘랑 3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바를 그대로 해석했어야 됩니다. 조건 관계를. 그런데 여기서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대신 바는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것만 가지고 우리 문제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독립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이 바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 우리는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조건 관계 싫어한단 말이죠. 그치만, 보세요. 독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까? 바 뒤에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A하고 B가 독립이니까요. 여기는 A가 됐던 B의 여집합이 됐던 A의 여집합 B가 됐던 A, B의 여집합이 됐던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됐던 A, B 사건에 관련된 상황이 나오면 뒤에는 무시해도 좋다고요. 그럼 훨씬 더 간결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요 내용 기억을 좀 하세요. 독립이면 당연히 이거 써야 되고요. 독립이면 다 뒤에는 무시해도 좋다. 자, 그거 이용해서 하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채울게요. 교집합이 안 나왔으니까요. 여기를 x라고 보고 갈게요. 또는 한번 여기를 한번 x 보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하면 여기가 8분의 3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8분의 3이니까요. 여기는 8분의 1이 돼야 되죠. 2분의 1에 좀 두개 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나왔죠? 2분의 1 나왔죠. 그럼 당연히 1에서 2분의 1을 빼서 여기는 2분의 1로 편하게 표시됐습니다. 자, 이제 x 값과 요것도 좀 이용했죠. 아직 이용하지 않은 거 요거 하나 남아있죠. 자, 그거. 교집합 8분의 3 x는 왼쪽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죠. PB 얼마입니까? 8분의 4 x죠. 8분의 4 x. 양변에 8을 곱하면 3 8x는 8분의 4 x. 3으로 3분의 더 곱하겠습니다. 그럼 1 3분의 8x는 8분의 4 x. 자, x 이항하면 3분의 2x는 8분의 4, 2분의 1인가요? 따라서 x는 4분의 3이 나오고요. x가 4분의 3이 나오면 여기는 4분의 3이고요. 여기는 x가 4분의 3이 나오면 좀 문제가 어디가 좀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요? 잠깐만요. 자,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3분의 8x가 이해하면 3분의 5x죠. 3분의 5x. 그럼 x가 얼마가 나옵니까? x는 10분의 3이 나오면서 여기는 지금 10분의 3이고요. 그럼 여기는 8분의 3에서 10분의 3 빼면은 8분의 3 마이너스 10분의 3은 40분의 얼마인가요? 15 마이너스 10이니까 40분의 3 나오게 돼요. 이게 40분의 3. 따라서 최종 결과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로 가면 되겠네. 따라서 10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확률의 계산은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조심해야 될 것 마지막 영역을 표시할 때 무조건 1에서 기존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빼세요. 보통 다 4개입니다. 마지막 표시를 할 때 무조건 1에서 3개를 표시했으면 여기는 1에서 그 3개를 빼서 꼭 표현하는 거 그거 많이 놓치니까 그거 그리고 중간중간 독립이면 값에 잘라도 된다 라는 내용을 이용하시면 크게 아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 확률편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통계편으로 넘어가 볼게요.